자, 이제 오늘부터는 공통수학 2를 할게요. 2 이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자, 공통수학 차례입니다. 공통수학 2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뭐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관계된 뭐 쉽게 생각하는 거랑 방정식, 부등식 그런 거 배웠죠. 방정식, 부등식. 자,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그냥 단원 자체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을 싸그리 다 좌표 평면에 옮깁니다. 처음에 이제 평면 좌표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이거 그냥 대놓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도형이 직선하고 원. 자, 세 번째 단원을 보시면 원이에요. 그래서 도형이 직선하고 원, 그 다음에 곡선. 그러면 곡선은 2차 함수겠지. 곡선은 2차 함수고 직선은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풉니다.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여기에 있는 직선하고 원하고 곡선이라고 하는 도형을 이동해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고3 때 여기 도형의 방정식을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부등식이라고 했죠. 부등식이 가장 중요해요. 부등식.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등식이고,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못하면 일단 1, 2등급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걸 배우고 나서 이제 드디어 집합을 배우고요. 집합을 배우고 드디어 명제를 배우고요. 세 번째 단어는 함수를 배우는데 함수를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배워요. 함수 그래프에서 뭐 합성함수, 역함수,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합성함수 이런 역함수 이런 것들도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뭐 합성함수가 뭔지 역함수가 뭔지 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식과 무리함수 이런 걸 배웁니다. 여기 있는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예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우고요. 무리함수는 뭐 이런 거야. y는 루트 x 이런 거 이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그리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직선 1차 함수, 두 번째 곡선, 그 다음에 원을 배워요. 근데 이 원에서 이제 심화 문제를 푸시려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원을 배우잖아. 그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3학년 2학기에 원의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어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심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유리함수, 분수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해서 이렇게 5개의 도형들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뭐 지수함수, 로고함수, 삼각함수 뭐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직선하고 곡선에서 이렇게 세 개를 확장시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공통수학 2에서도 근데 이제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데는 자 도형의 방정식이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있는 평면 좌표부터 배워볼게요. 자 평면 좌표. 자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여기 도형의 방정식을 시작할 때 중학교 도형을 총 정리를 한번 해주는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데를 뭐 여러분들이 도형을 못 하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형을 잘 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잘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제 그때마다 복습을 시킬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기가 x1이 있고 여기가 x2가 있으면 이쪽이 큰 거고 이쪽이 작은 거죠.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고 왼쪽에 있는 수가 작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거리를 잴 때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했어요, 제가. 그죠? 근데 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가 절대값의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왜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영이는 알겠지만 내가 이게 그리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지? 뭐 여기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게 뭐 1,5고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있고 뭐 여기가 뭐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고 여기 C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뭐 3, 마이너스 7이라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밖에 직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죠? 밖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어야 되죠.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다면 이거를 이 방법으로 풀지 않아요. 이 방법으로 풀지 않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할 수 있으실 거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대놓고 이 길이를 구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렇게 길이를 다 구해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밖에 있는 삼각형 3개를 뺐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여기 있는 점하고 이게 1차 함수지. 1차 함수에다가 수선을 그려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좌표 평면에서 길이를 잴 때 X축하고 Y축하고 평행한 이 수평과 수직으로 된 그 길이만 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지금 들으시면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면 이거는 당연히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중3 때 이 공식을 배웠었어요. 자, 그려볼게요. 여기가 x1이고요. 여기가 x2고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이 점 a와 b 사이에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지? 기울기도 구할 수 있지만 이제 대놓고 이 길이를 구할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할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가장 파워풀한 직각삼각형을 그리시고요. 여기 이 선분 AC의 길이는 X2에서 X2를 뺀 거죠. 여기 선분 BC의 길이는 Y2에서 Y2를 뺀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는 L이야.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L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L이잖아, 그지? 그러면 원칙은 루트 씌우시고 L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거리인데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 원점하고 이거의 거리는 뭐 당연하지. 여기 이 자리에 0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이 공식이 당연한 거고요. 이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 없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지. 그지? 그래서 점과 자 이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거리를 구할 거고 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볼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A니까 2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죠. 그죠? 2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얘는 자 내가 절대값 정의에다 별표 1000개 치잖아. 계속 나옵니다. 얘는 뭡니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대로 나오면 A가 2보다 크고요. A가 2보다 작으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부호 붙여서 나오니까 2 빼기 A지.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2보다 크면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뭐야?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냐. 그지? 그 다음에 얘는 2가 A보다 큰 거죠.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2 빼기 A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냥 절대값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거리가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이게 3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A는 5가 되고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거 두 개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 요거 한 개 정도만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도 할 거니까 자, 이 A, B 사이에 거리를 구할 겁니다. 거리를 구하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를 빼요. 이거 제곱하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제곱하죠. 그냥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정도 암산 되시잖아? 4죠. 암산 되시잖아? 9고요. 루트 13이지. 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봐봐. 이제 자, 이제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자, 보시고. 자, 4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해라.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5에서 2를 뺀 거의 제곱 5에서 A를 뺀 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죠. 근데 이게 5예요. 그러면 얘는 A 빼기 5의 제곱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일단 양변을 제곱을 하죠. 양변 제곱하면 얘가 25가 되고 이거 계산한 게 9죠. 9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거 써주는데 이제 안 써줘요. 그냥 암산합니다. 빨리빨리 암산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이 16이 돼요. 그러면 A 빼기 5의 제곱이 16이니까 A 빼기 5는 4가 될 수도 있고요. A 빼기 5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서 A 값은 9하고 A 값은 마이너스 1 두 개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정말 매우 파워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14쪽이 왜 없냐? 뭐야? 어머 세상에 내가 14쪽을 다 지웠나? 14쪽을 내가 다 지웠나? 잠깐만요. 아하 14쪽을 내가 다 지웠어? (14쪽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르고 아까 PDF 다 지웠나봐. 그냥 책을 보고 일단 먼저 해볼게요. 책을 보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으니까
대표예제 1번입니다. 자, 대표예제 1번. 대표예제 1번인데 1번 원점하고 점 A가 스몰 a, 7a예요. 이거 사이의 거리가 이 원점하고 즉 OA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야 된대요? 10이 되는 A 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원점 같은 경우에는 0,0이잖아요. 그죠? 0,0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면 자 7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49A 제곱 루트 더하기 A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A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자 50A 제곱이 되고 양변 제곱하시면 100이 되고요. A 제곱은 2입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A가 2,A고요. B는 6, 마이너스 1입니다. 6, 마이너스 1.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일 때 양수 A를 구하래요. 양수 A를 구하.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니까 자 보세요. 자 6에서 2 뺀 거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자 이거에서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여기다 루트를 씌울 건데 여기가 4루트 2죠.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6은 4루트 1을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2니까 32예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16이 되고요. A 플러스 1은 4가 될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서 A 값이 3하고 A 값이 마이너스 5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양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A 값은 3입니다. 이해하셨죠? 야, 내가 여기 다 지웠나 보다. 그러면 자 이제 슬슬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뭐야? 왜 이게 그 다음 페이지도 없어? 이상하네. 왜 이게 안 나오지? 계속 안 나오나? 뭐야? 왜 이거 계속 안 나오지? 잠깐만요. 그냥 할까? 그럼 일단 뭐 문제가 길진 않으니까 그냥 할게요. 뭐야? 이 페이지가 다 없어졌어. 자, 일단 그 다음 예제 2번을 볼게요. 지금 15쪽 했지? 16쪽 보세요. 16쪽. 이거 불편하구만. 쪽. 예제 2번입니다. 대표 예제 2번. 예제 2번. 자,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A가 마이너스 3,0이고 B는 마이너스 1,2인데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Y축 위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Y축 위에 있는 점.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을 제가 뭐라고 세팅을 해야 될까요? 그냥 0,a라고 하면 되죠. 0,a, 그지? 그죠?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좌표 평면의 그림으로 그려버릇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지금 상황을 이제 니네가 이제는 그림을 안 줘요. 그림을 안 주고 이렇게 한글만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스스로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B는 대충 이렇게 있겠네요. 근데 이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Y축 위에 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Y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죠. 그러면 자, P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읽고서 이 상황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림이만 세팅이 되면, 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은 건데, 어차피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가 나오잖아. 그러면 풀이를 빨리빨리 줄이려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루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죠?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지워지잖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빨리빨리 암산으로, 자, a제곱 0에서 마이너스 3 뺀 거의 제곱 9, 자, a에서 2 뺀 거의 제곱 a 빼기 2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 1입니다. 그냥 제곱을 하기 전에는 루트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곱을 하고 시작하면 루트가 지워지잖아. 그럼 이거를 다 일일이 전개하지 마시고 여기 a제곱이랑 a제곱 지워지죠. 9는 마이너스 4a 4에다가 1 더하면 플러스 5가 되고요. 얘가 1로 가면 4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구하라 하였으니 좌표를 적어줘야죠. 좌표. 오케이? 자, 좌표를 적어줘야 되고요. 자, 표현에 2-2번 볼게요. 왜 이게 다 지워졌을까? 자, 희한하네. 두 점, 대표이제 쪽만 지워졌냐 왜? 자, 두 점 A하고 B와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굳이 x축이랑 y축을 그리지 않아도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거니까 대충 이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처음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그려줄까? 자, 2,6, 6,2니까 자, 스르륵 여기가 6이고요. 0이고요. 6이고요. 이 문제에서 계속 그림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요. A라고 하는 점은 2,6이에요. A는 여기 있죠. B라고 하는 점은 6,2예요. B는 6,2입니다. 얘는 X절편도 1이고 Y절편도 1이기 때문에 1 찍고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죠. 상황을 그려보셔야 돼. 근데 자, 이 두 점에서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규칙은 뭐냐면 1에서 x값을 뺀 거가 y값인 거죠. 그런 규칙을 가진 순서쌍들이 모인 거잖아. 그죠? 그런 규칙을 가진 순서쌍들이 모인 건데 뭐 봐봐. 여기에 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지 않겠지. 그죠? 그럼 얼추 뭐 이런데 어디 있지 않겠어요? 이런데 어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 점 P를 잡는 거가 가장 중요하죠.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의 X좌표가 A면 Y좌표는 항상 1 빼기 A가 되는 규칙을 가진 점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 1 빼기 a로 세팅하는 게 이 문제의 거의 99%예요. 그럼 세팅이 됐죠? 세팅이 됐으니까 PA와 PB의 길이가 똑같은데 어차피 루트가 나오는데 제곱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막연하게 글씨만 보고서 푸는 거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상황을 곱씹어 보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거에서 이거 빼요. 그러면 a 빼기 2의 제곱이고, 자, 1 빼기 a의, 자, 1 빼기 a에서 6을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5인데,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a 플러스 5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a 빼기 6의 제곱이고, 1 빼기 a에서 2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저거 제곱해봐야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지? 근데 니네가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되죠. 눈으로 빨리빨리 암산하셔야 돼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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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질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4a 10a 10a에서 4a 빼면 6a고 4 더하기 25죠. 4 더하기 25니까 29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2a에서 2a 더하면 마이너스 10a가 될 거고요. 36 더하기 1 하면 37이 되죠. 이해했어? 이렇게 풀어야 돼. 눈으로. 자, 이항하시면 16a는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뭐가 될까요? 8인가요? 그러면 a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좌표를 구하라 하였으니 P라고 하는 점은 2분의 1,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2분의 1.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봐봐. 니네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일차함수 그려놓고 뭔가를 엄청 많이 해야 돼. 생각을 해봐. 여기 여기는 이 점하고 이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얘가 y는 x지. 그지? 얘가 y는 x고 이 점 P는 여기 요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원점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얘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지. 여러분들의 일선을 바꾸는.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x죠. y는 x라서 얘도 직각이등변, 얘도 직각이등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P가 2분의 1, 2분의 1이 되면 니네가 봐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정확히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하나 더 풀어드립니다. 뭐야? 자,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B, C의 외심, 외심, 자, 지금 외심, 내심을 배우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자, 이제 문제마다 설명드릴게요. 자, 삼각형의 오심. 자, 5개의 심. 자, 그냥 필기할 필요 없어요. 들으세요. 첫 번째 외심.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죠. 자, 잘 들어. 그런데 이내야 들어. 자,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을 그었어. 얘네들이 합동이지 소야. 무슨 합동? 그죠? SAS죠. 얘네들이 SAS라서 이 빨간 선분이랑 이 빨간 선분의 길이가 똑같죠. 그 다음에 요 선 그었어. 얘네들도
SAS 합동이지. 그래서 이 길이랑 똑같아요. 외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 3개로 쪼갭니다. 삼각형의 외심은 모든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 3개로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막 중학교 때처럼 그런 디테일한 공식이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쓰는 외심의 성질은 이겁니다.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냥 뭐 이게 좌표평면 그냥 대충 이제 할게. A가 6,2, 여기가 B인데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 C는 이제 내심도 나오고 무게중심도 나오고 수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제 이 도형방식 할 때 이 삼각형의 오심 첫 번째 외심이 나왔어요. C는 0,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우리가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외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x, y라고 할게요. 그냥 x, y. 근데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세 개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그지? 요 그림에서 AO, 선분 AO, BO, CO의 길이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길이가 똑같아서 이렇게 외접원이 그려지죠. 근데 우리가 다음 단원에 원의 방정식을 배울 텐데, 그럼 이제 대놓고 외접원이 엄청 많이 나오겠지. 엄청 중요하다고요, 중학교 도형이. 특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하고 3학년 2학기 삼각비하고 원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잖아요. AO의 길이하고 BO의 길이하고 CO의 길이가 똑같은데 문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실력 더하기가 아니라 필수 예제예요. 원래 다른 개념서에서는 필수 예제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필수 예제야. 실력 더하기가 아니라 필수 예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내심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무게중심은 공식이 있어요. 수심의 좌표도 구해야 됩니다. 좌표평면에서 삼각형들 그려놓고, 어차피 여기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일체함수잖아요. 그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 점하고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배웠는데 어차피 다 제곱을 하면 루트가 지워지지. 그죠? 루트가 지워져서 자 x에서 6 뺀 거의 제곱, y에서 2 뺀 거의 제곱이 ao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BO,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는 x에서 3, x 플러스 3의 제곱, y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 얘가 BO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CO,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이죠. 그럼 니네가 자 첫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줄친 거에서 식 하나 뽑아내고, 제가 빨간 거에서 줄친 거에서 식 하나 뽑아내서 식 두 개 열린 방향식 푸셔야 돼요. 그러면 노란색을 보시면 이거 다 전개해서 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x제곱, x제곱, y제곱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 12x, 여기 마이너스 4y, 36 더하기 4 해서 40이죠. 그치? 이쪽에 남는 거는 6x 플러스 8y 9 더하기 16 해서 25가 되죠. 그러면 눈으로 싹 보고 얘가 일로 가면 18x가 되고요. 얘가 일로 오면 12y가 되고요. 18x 플러스 12y. 자,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10, 이거는 15가 되죠.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자, 뭘로 나눌까요? 3으로 나눠야 되지. 그건 뭐야? 6x 더하기 4y 플러스 5입니다.
자, 이제 빨간색 씩 볼게요.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지워지죠. 그 다음에 6x, 6x, 여기 플러스 8y. 그 다음에 여기 9 더하기 16이니까 플러스 25는 이쪽에서는 12y 플러스 36만 남죠.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6x 넘어가시면 빼기 4y,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11이죠. 그러면 6x 빼기 4y는 11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더해주면 12x 16. 그렇다면 x는 3분의 4, x가 3분의 4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을까요? 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6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4y는 5가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2니까 8. 4y는 8이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는 4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던 외심의 삼각형 외심의 좌표는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첫 번째 외심의 삼각형 외심의 좌표 구하는 거 배웠고요. 이거는 그냥 모든 개념서 필수 예제고요. 두 번째 내심의 좌표 구하는 거는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18페이지도 또 뭔가 프린트가 안 됐으니 그냥 제가 쓸게요. 마침 문제가 길지 않으니까. 자, 18페이지 필수예제 3번입니다. 18페이지 필수예제 3번. 자, 별표. 자, 별표. 별표 치세요. 자, 얘들아. 대표예제 3번. 두 점이 있어요. A가 마이너스 1,2고요. B는 7, 마이너스 1인데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PA 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 값을 물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공통수학 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테마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항상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거 세 개로 하는데 와, 이거 최소값이래.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먼저 세팅하셔야 되잖아. X축 위에 있는 점을 제가 스몰 a, 0으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 제곱을 해준 거는 출제자의 배려죠. 루트를 없애라고. 그지? 루트를 없애라고.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거리는 a 플러스 1의 제곱. 0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4 더하기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a 마이너스 7의 제곱. 0에서 마이너스 1 뺀 거의 제곱이죠. 그럼 제가 이 녀석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L인 거죠. 그러면 니네가 야, 이게 L 대신 Y가 들어가고 A 대신 X가 들어가면
최소값이죠. 2차 함수로 푸셔야 돼요. 2차 함수. 2차 함수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얘가 이 지금 모양이 2차식이잖아. 왜냐면 어떤 2차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최대 최소. 그죠? 2차식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4개를 미치듯이 생각해야 돼. 이거 4개 중에서 문제를 푸는 해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2a의 제곱이고, 자, 2a 마이너스 14a니까 마이너스 12a가 될 거고요. 1 더하기 1을 하면은 이거까지 더하면 6이죠. 6 더하기 77에 49. 49 더하기 6은 뭐야? 55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거잖아. 그러면 2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5. 그러면 2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3인데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봤죠.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53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로 나누는데 마이너스 11을 2로 나누는데 왜 마이너스 2가 나와?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이내가 열심히 듣고 있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멍 때리고 있고. 그죠? 여기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5고요. 그러면 2a 빼기 3의 제곱이고 55에서 18을 빼면 뭐예요? 55에서 18을 빼면 37인가요? 그죠? 37이어서 이건 뭐예요? a 값이 3일 때 이게 지금 L이잖아. L의 최소값이 37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상황을 그려보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2는 A는 대충 여기쯤 있겠죠. B는 7,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B는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근데 X축 위에 점이 있어요. X축 위에. 그러면 여기 A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 B가 고정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P가 이런 데 있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3번을 했으니까 자 19번 볼게요. 19페이지 또 희한하네. 여긴 나와있어. 자 19페이지 3-3번부터 볼게요. 자, 야 이거는 뭐야?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그죠? 점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아까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었죠. 방금 본 대표예제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었는데 이제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뭐야?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자 그냥 제가 힌트만 드리면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를 좀 A, A 빼기 1로 잡을 수 있으면 안 되겠니?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규칙이 있어? Y 값은 항상 X 값에서 하나를 뺀 규칙을 가진 순서 쌍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럼 P 이렇게 잡고 아까 문제 푼 것처럼 그대로 풀면 되죠. 그지? 자, 저는 이 문제를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문제는 형광펜으로 두르세요. 형광펜으로 두르시고요. 이거는 실력 더하기가 아닙니다. 필수 예제입니다. 필수 예제. 필수 예제고요. 빨간색 볼펜으로 크게 무, 개, 중, 심. 자, 무게중심이라고 적으세요. 자, 무게중심이 뭔지 잊어먹은 학생들을 위하여 무게중심 뭐예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죠. 자, 중선은 뭡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엄청 많이 그릴 거야. 전표표면에다가. 그러면 여기 중선이 있고, 자, 중선은 이게 중선이죠. 여기 중선이 있을 때
길이가 똑같죠? 여기는 이 점이 무게중심이죠. 쏘야 무게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2대 1이죠. 여기가 2대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랬잖아요. 이거 2대 1인 것만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을 배울 거거든요. 이제 그때 다시 이 문제를 제가 코멘트를 해줄 겁니다. 이 문제는 형광펜으로 부르시고요. 자, 점 3개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 점 3개가 좌표평면 위에 있는데, 이거의 값이 최소값이 되는 점은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생으로 풀어볼게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자, 얼추 그려보면 A가 0,4고요. B는 2,3이에요. 2,3이니까 얼추 여기 2,3이고 C는 1,-1이니까 얼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자 점들이 이렇게 세 개가 좌표평면 위에 있는데 지금 P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 P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P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P의 좌표를 x, y를 잡고요. 오케이? 하나씩 시작해 봅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다 생으로 풀어주는데 자 보세요. P의 제곱. 자, P의 제곱은 x, y하고 자, P, x, y 여기다 쓸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x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고요.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거리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거리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보세요. 아이고 자 보자. 야 우리 공통수학 1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었어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다. L이. 그러면 뭐야? x 값이 1일 때 L의 최소값이 5죠. 근데 L이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빼기 5면 앞에가 마이너스면 x 값이 1일 때 L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5죠. 배운 거 기억나지? 근데 L이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5다? 앞에 둘 다 플러스죠. 그럼 뭐냐면 x가 1이고 y가 2일 때 L의 최소값이 5인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앞에가 둘 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x값이 1, 2일 때 L의 최대값이 5인 겁니다. 기억나시죠?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줘야 돼, 이런 모양으로. 근데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해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x제곱. 자, 선생님이 줄친 거 3개에는 x가 있죠. 맞지? 그러면 3x 제곱이 가고요. 4x 마이너스 4x 그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6x 가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이거니까 플러스 5 이거 3개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y 갑니다. y예요.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y 플러스 2y 하면 마이너스 12y죠. 그 다음에 16 9 1 플러스 26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완전 제곱식 변형할 때는 이 앞부분만 필요하잖아요. 완전 제곱식 변형이 계속 나옵니다.
자, 3으로 묶고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빼기 1. 3으로 묶고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는 5하고 26은 31로 그냥 더해버리고 완전 제곱식에 줄치고 완전 제곱식에 줄쳐서 3x 빼기 1의 제곱 3y 빼기 2의 제곱 여기에 31이 있었는데 이것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이것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이죠. 31에서 15를 빼니까 16이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x 값이 1, y 값이 1일 때 16이 최소인 거죠. 16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면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은 오늘 거기까지 질문을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은 되게 쉬워요. 그냥 지금 배워도 돼. 이게 A고 B고 C잖아요. 이게 X1, Y1, X2, Y2, X3, Y3인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G잖아요. 엄청 쉽습니다. 3분의 X1, X2, X3 콤마 3분의 Y1, Y2, Y3이 무게중심의 좌표예요. 적을 필요 없어. 뒤에 나와 어차피.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겁나 쉽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식의 최소가 되는 점이 지금 1,2라고 했는데 이 1,2를 자 무게중심표에 보시면 3분의 0, 0 더하기 2, 2 더하기 1 3분의 4 더하기 3 빼기 1이죠.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1,2지. 여기다 필수에 적고 무게중심 좌표에서 무게중심에서 최소. 근데 제곱의 합입니다. 오케이? 이건 필수 예제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원래 이 문제가 필수 예제였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한 장 사이에 외심도 복습했고 무게중심도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심은 아직 내심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안 돼 있어서 20페이지를 또 제가 손으로 써야 되겠네요. 20페이지 볼게요. 대표 예제 4번. 왜 이쪽만 다 안 나올까?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네. 자, 보세요. 20쪽. 그 밑에 이제 뭐 바이블 소스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 예제 4번 20쪽 예제 4번입니다. 다행히 문제가 길지 않다. A가 마이너스 1,4 B는 마이너스 3,2 C는 3,0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얘들아 얘는 그냥 답이 무조건 7개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쟀는데 여기가 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면 만약에 뭔 식을 정리했는데 A랑 B랑 C랑 똑같으면 뭐야? 정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A랑 근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 공통수학 원에서도 인수분해할 때 그지? 삼각형 모양 판별하는 문제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삼각형 모양 판별하는 문제는 고2 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항상 삼각형 모양 판별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얘는 정삼각형이거나 BC, CA인 이등변 삼각형 이거나 이거는 뭐야?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어디가 90도인지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삼각형 모양 판별하는 문제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다야. 근데 삼각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각이등변입니다. 직각이등변.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중요해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지, 그지? 여러분들의 일생을 바꾸는 삼각형입니다. 근데 직각이등변 삼각형 정도 나올 수 있죠. 그럼 먼저 문제에서 그림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뭘 해봐야 돼? 먼저 여기 있는 이 점 사이의 길이를 겁나게 구해봐야 돼. 자, 두 점 선분 AB는 자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4,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4의 루트입니다. 루트 8이에요. 그 다음에 선분 BC. 선분 BC의 길이는 자 마이너스 3에서 3 뺀 거의 제곱이니까 36이다. 더하기 2에서 0 뺀 거의 제곱이니까 4예요. 루트 40이에요. 선생님이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아요.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CA의 길이를 재볼게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는 3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16,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16이니까 루트 이렇게 되고 루트 30입니다. 근데 루트 8, 루트 40, 루트 31로 해 놓았더니 이게 한눈에 보이지?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보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뭡니까? 스몰 a지. 그지? 얘는 뭡니까? 스몰 c지. 얘는 스몰 b예요. 그럼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또는 빗변이 스몰 a인 직각 삼각형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자 4-4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아유 이런 분하다. 그래 여기까지 많이 했지. 자 봅시다. 대표 예제 5번 볼게요. 오늘은 한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이 도형의 방정식은 제가 천천히 나가요. 왜?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제 어려워요. 원래 이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 때 있었어요. 공통수학 1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은 무조건 도형의 방정식 잘하는 사람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이제 이거를 2학기 때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때는 2학기 내신은 무조건 이 지금 오늘 수업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는 친구가 잘해요. 무조건. 근데 앞으로 수학은 이 도형의 방정식을 잘하는 친구가 잘해요. 무조건. 이 도형의 방정식과 중학교 도형을 잘하는 친구가 무조건 1, 2등급 합니다. 도형이 안 되면 1, 2등급이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자, 보세요. 대표 예제 5번 위에다가 이것도 또 없나? 이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없기 때문에 왜 이쪽만 나오지? 자, 대표 예제 5번에다가 이 대표 예제 5번을 두르고 자, 중선 정리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 파푸스 정리. 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하나 새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중선 뭐예요? 삼각형 중선이 뭐야? 삼각형 중선 이런 거죠.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중선이 뭐야?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지, 그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인데, 자, 이름이 그냥 중선 정리야. 자, 중선은 자, 삼각형의 한 중점을 잡아요. 중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이은 이 그림에서 선분 AM의 길이가 중선이죠. 자, 지금 하는 게 이제 중선 정리. 자, 파푸스의 정리인데 이거 외워야 돼.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자, 지붕의 제곱의 합은 지붕의 이거 지붕 같죠? 지붕의 제곱의 합은 자, 괄호치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도 되고 AM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도 돼요. 어차피 BM하고 CM이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2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중선 정리, 파푸스의 정리고 그냥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서 대로 가르쳐요.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자, 새로운 건데 자, 보세요. 지붕의 제곱의 합은 지붕의 제곱의 합은 여기 중선 두 개 똑같지? 요 그림에서 요 빨간색이 중선인데 이거의 제곱이랑 이거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이 공식을 써야지 문제가 풀리게끔 기가 막힌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딱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기하가 도형이죠. 기하는 크게 두 개예요. 논증기하가 있고 해석기하가 있어요. 논증기하가 뭐냐면 니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게 논증기하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이 논증기하고요. 이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해석기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들을 다 좌표 평면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지금 정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논증기하로 증명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논증기하를 잘 쓰지 않아요. 잘 쓰지 않고 모든 도형을 전부 다 좌표 평면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알기 때문에 1차 함수로 다 직선을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 연립방정식 해인 걸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점의 좌표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자, 볼게요. 어디를 이왕이면 얘를 중점을 원점으로 하는 게 좋겠죠. 최소한 미지수가 적게 나와야 돼. 얘는 C,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C,0이겠죠. 그러면 얘를 A,B라고 할게요. 이해했습니까? 제가 굳이 이제 우리가 하는 도형은 다 중학교 때 했던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했던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기하를 할 거예요. 모든 도형을 다 좌표 평면에 옮긴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식을 얘를 이제 뭐 해석기하 관점에서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쪽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해볼게요. 요 그림에서. 그러면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A 플러스 C의 제곱, B에서 0 뺀 거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하고 C, 그지?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A 빼기 C의 제곱
b에서 0 뺀 거의 제곱. 그죠? 그냥 둘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볼게요.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인데 2 곱하기 얘부터 갑니다.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그러면 뭐예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 그러면 뭐 c의 제곱이죠. 그지? 그러면 이쪽을 정리한 게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위에 있는 식을 볼게요. 위에 있는 식에서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지워지죠. 그래서 2 곱하기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2를 곱한 거 위아래 똑같죠. 증명 끝. 오케이?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을 볼게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 파푸스의 정리를 이용하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뭐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공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파푸스의 정리, 이 중선 정리 정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뭐 이쪽 23쪽에 있는 이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오로지 파푸스의 정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붕의 제곱의 합은 중선의 제곱이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은데 똑같은 길이가 2개 나와서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금방 외워져요. 자 볼게요. 5-3번을 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 직사각형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내가 이걸 가르쳤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할 때 제가 가르쳤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할 때. 자 보세요. 직사각형 ABCD가 있어. 직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이 직사각형과 점 P가 같은 평면 위에 있대. 그럼 P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P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이미 가르쳤었습니다. P가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길이의 제곱과 CP의 제곱. 노란 거 2개 서로 마주보고 있네. 그 다음에 BP의 제곱, DP의 제곱 해서 중학교 2학년 이야기 때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이렇게 암기시켰죠.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그지?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그죠?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점 P가 안에 있을 때도 되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 밖에 있는 경우가 더 잘 나오는데 PA 이 녀석하고 CP 그죠? 그 다음에 BP 이 녀석입니다. 지금 얘들아 제가 색깔 있는 노란색이랑 빨간 분필로 칠한 게 고무줄이야. 고무줄이면 이 점피를 손으로 잡고 밖으로 싹 늘리면 이 그림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색깔 있는 분필이 고무줄이야. 고무줄이면 얘를 퉁퉁퉁 쑥 밖으로 빼면 이 그림 나오지. 그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 어차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은 똑같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증명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얘를 이렇게 갈랐습니다. 갈라서 여기 이 길이가 1번이고 여기 이 길이가 2번이고 여기 이 길이가 3번이고 여기 이 길이가 4번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PA의 제곱 더하기 중학교 때는 제가 논증기하로 해석을 아니 논증기하로 증명을 해 드린 거였어. PA의 제곱은 여기 요 칠한 거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소요 기억나니 내가 증명해 준 거.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자, PA의 제곱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 값은 뭡니까? 이 노란색의 길이의 제곱은 1번의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이죠. 더하기 자, PC의 제곱은 자, 선생님이 자, PC 제곱은 여기 요 노란 요 하얗게 칠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은 여기가 4번이고 여기가 2번이잖아. 그러면 2번의 제곱 더하기 4번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빨간색 갑니다. 빨간색. BP. PB하고 PD의 제곱은 여기 이 녀석에서 요 하얗게 색칠한 거 보이시죠? 그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의 제곱은 4번의 제곱, 1번의 제곱이죠. 1번의 제곱, 4번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PD. PD는 여기로 색칠한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여기서 이 녀석의 제곱은 2번의 제곱 더하기 3번의 제곱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 해서 중학교 때는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자 얘를 좌표 평면에 옮길 겁니다. 좌표 평면에 자 이렇게 옮기도록 하죠. 자 직사각형 A, B, C, D가 있어요. A, B, C, D가 있습니다. 어디를 원점으로 할까? 여기 B를 원점으로 할까요? B를 원점으로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냐? 오. 자, 이제 그 편의상 X축, Y축 그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얘가 A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게 훨씬 간단하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얘를 C,0이라고 할게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0,A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D라고 하는 점은 C,A가 되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서술형으로. 이제 중학교 때는 니네가 서술형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서술형 나와요. 이거 증명하는 거 나와요. 특히 뭐 남자 고등학교는 증명하는 문제 엄청 잘 냅니다. 남자 고등학교. 그래서 이거 한 문제가 막 8점 그래요. 8점.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럼 이제 여기서 P라고 하는 점을, P, Q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죠. PA의 제곱, PC의 제곱. PA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P의 제곱, Q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P 빼기 C의 제곱, Q의 제곱이죠. 그냥 전개하지 말고 두세요. 그냥 전개하지 말고 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P의 제곱, PB의 제곱과 PD의 제곱을 또 구해볼게요. 오케이? 이 점하고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P 빼기 C의 제곱, Q 빼기 A의 제곱이 되는데 얘들아 전개 안 하길 잘했지? 그죠? 전개 안 하니까 P의 제곱, Q의 제곱 똑같죠?
PC의 제곱, P 빼기 C의 제곱, P 빼기 C의 제곱, Q 빼기 A의 제곱, Q 빼기 A의 제곱 똑같죠? 해서 증명됐습니다. 이거 세팅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해보니까 뭐 비슷하네요. 여기 이거가 논증기하예요. 논증기하로 증명한 거고요. 똑같은 문제는 얘는 해석기하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로 해석기하를 할 거고요. 논증기하는 중학교 때까지 하고 이제 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그냥 대놓고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 그냥 대놓고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거기에서 진짜 중학교 때 내가 왜 도형을 안 했을까 개후회하면서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도형을 내가 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개후회하면서 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선분의 내분점 무게중심에서 이 점과 좌표의 여러 가지 부분을 끝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진도가 많을 것 같네. 여기까지 할게요.